화내기 전에 딱 3분만 생각하기. 분노는 일종의 감정이다. 화를 밖으로 드러내는 것은 분노감을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러나 분노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면 화내는 것 말고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화를 내면은 EQ 지수가 낮아진다는 말이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EQ를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적절한 자기 통제를 통해서 화를 내기 전에 분노를 잠재울 수 있을까? 소년 스탠더드 오일의 고위 임직원 크리스티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회사에 무려 $200만 손실을 입었다. 이는 장래에서상 전례 없는 손실 규모였다. 이 소식이 사내에 퍼지자 다른 임원들은 모두 불안에 떨면서 가진 핑계를 대며 로켈러 회장과의 만남을 피했다. 혹여나 자신에게 불똥이 들까봐 두려워서였다. 그러나 회사 올라 에드워드 베드포든을 그러지 않았다. 그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유를 들면서 만남을 이루거나 취소하지 않았다. 오히려 켈러 회장의 불호령과 장강한 분기를 들을 마음의 정리를 단단히 마친 상태였다. 오셨군요. 로켈러는 화를 내지 않았다. 대신에 본인 앞에 놓인 종이에 무언가를 쓰면서 매우 평온한 소절들을 물었다. 크리스티 대신에 혼나러 오신 건가요? 회사가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는 얘기는 이미 들으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에드워드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리고는 다음의 장면을 상상했다. 방금까지 평온했던 로켈러가 갑자기 얼굴색을 바꿔서 무섭게 책상을 내리치며 포효하듯이 소리치는 모습 말이다. 제가 오랫동안 생각해봤는데요.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로켈러는 여전히 평온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어떻게 해야 제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을지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방법을 찾아냈어요. 저희가 그리스도와 이번 일에 관해서 나눌 이야기를 글로 작성해봤는데 혹시 보충할 것은 없는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에드워드 몇 장의 종이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내용이라는 맨 첫 페이지에 적힌 몇 글자가 전부였다. 당신의 기획안은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이후에 적당한 때에 다시 시행하도록 하죠. 점점 빠르게 변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도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살다 보면 화를 참기 힘든 사람이나 일을 만날 수밖에 없다. 이때 감정을 잘 조절해서 고가르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면 뜻밖의 형을 마주하겠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그러면 감정이 잘 다스리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째로 기회 있게 심호흡을 하자. 깊은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면은 긴장한 신경을 이완시킬 수 있고, 이래서 화를 냈을 때 잃게 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몇 차례 심호흡을 하다 보면은 마음속 분노를 잠재우는 데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다. 둘째로 조용히 앉아서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라. 편안하게 앉아서 차를 마시거나 책을 보면서 당신을 불쾌하게 만들었던 일을 잠시 잊어보자. 이외에도 분노를 배출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쇼핑을 하듯이 일상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방법을 찾아 감정을 분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가장 편한 방법으로 운동이나 드라이브, 조깅 등이 있다. 무엇보다도 쉽게 화내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화를 내기 전에 자신에게 3분의 시간을 주도록 하라. 그러면 신기하게도 이 잠깐의 시간 동안에 마음속 분노의 화를 누구로 드릴 수가 있다. 섣부르게 약속하지 마라. 섣부르게 약속하지 마라. 자기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확히 상황을 파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할 때니 저한테 맡기고 마음 놓으세요라고 좋은 장담하는 사람들이 있다. 일이 원만하게 해결된다면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 사고라도 터져 제대로 일을 마무리할 수 없을 때는 그동안 기울인 노력이 물거품 것으로 당신의 위신도 땅에 떨어진다. 어떤 일을 옆으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성급히 약속하거나 장담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상사가 다소 어려운 일을 맡기면서 문제 없겠는가? 라고 물을 때 당찬 포부를 얹고 무조건 괜찮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찾아. 그런데 며칠 뒤에 다시 상사가 일을 진척 상황을 보았을 때 그제야 머뭇거리면서 죄송합니다, 생각보다 어려우세요 라고 망설인다면 상사는 당신 앞에서는 아무 말을 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는 당신의 허세가 가득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지나친 자신감은 능력이 아니라 일종의 자만이자 자신에 대한 과대 평가다. 설령 이를 순조롭게 맞을지라도 완전 보장식의 말은 하지 않는 게 좋다. 만에 하나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뒤로 물러날 길 하나 없는
매우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다소 불확실한 단어나 의의를 사용하면 당신을 향한 사람들의 기대를 낮추는 동시에 그 일에 대한 당신의 신중함을 드러낼 수 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다. 그러나 일단 약속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 약속을 이행해야만 한다. 광서 3년 어느 강에 있는 오래된 너르터의 기근을 피해서 만시 일가가 피난을 왔다. 만시 일가는 천민의 매료와 이웃들의 도움으로 그곳에 밭을 일구고 터전을 잡았다. 가정인 만시는 어려부터 물을 다루고 물의 성질과 속성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집 앞에 있는 협곡에 사람들이 자주 와서 물을 기르는 것을 보았지만 그들을 실어나르는 거대한 나룻배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가족들과 상의해서 10명 정도나 들을 수 있는 큰 나룻배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그 배를 공영 나룻배에 두고 자기 가족을 받아준 천민들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태우고 날렸다. 그는 가족들에게 향불이 꺼지지 않는 한 천매들에게서 계속 노를 젓겠다고 약속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마을 가교는 근근의 생활을 이어가면서도 착한 일을 하는 만시 일가를 위해 예수맞이기에 땅을 하사했다. 시간은 손들과 질려서 10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만시 일가는 계속해서 그 약속을 지켜나갔다. 강의 물길에 바뀌고 공사해도 그들은 여전히 그 나루터를 떠나지 않고 지켰다. 1949년 이후에 정책의 변화로 일을 잠시 멈췄으나 토지 도급제가 진행되면서 만시 일가는 다시 나룻배에 노를 저었다. 이웃들은 또다시 강도 옆의 이웃의 맞이기 땅을 그들에게 나눠주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강가대 노와 여섯 맞이기 땅에 관한 이야기다. 만시 일가는 여러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았고 한 번 뱉은 말을 100년 동안 지켰다. 약속은 쉽게 할 수 있는 한마디 말이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말하는 것은 쉽지만 그것을 끝까지 변함없이 지켜낸다는 것은 끈질긴 의지와 투지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정자의 대지라는 약속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고사다. 공자의 제자 중에 정자라는 사람이 있다. 하루는 정자의 아내가 시장에 가려는데 아이가 울면서 따라간다고 보채었다. 그러자 아내는 돌아와서 돼지를 잡아줄 테니 집에서 얌전히 있으라 하며 아이를 달랬고 아이는 이내 울음을 그쳤다. 아내가 장을 보고 돌아오자 정자는 일어나서 돼지를 잡으려 했다. 아내가 깜짝 놀라며 아이를 달리려고 한 말인데 정말 잡으면 어떡하느냐고 말했다. 그러자 정자는 아이에게 속임수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어미가 자식을 속이면 자식이 어미를 믿지 않게 된다며 돼지를 잡았다. 한낱 아이를 달리려고 한 말을 진짜 약속으로 여기고 지키는 사람도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자기 입으로 했던 약속을 어째서 가벼운 농담으로 여기고 지나치려 하는 걸까?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애초에 하지 않는 것이 낫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신의를 잃고 자신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 발을 헛디디면 다시 일어서면 되지만 신뢰를 위해 일어서기도 힘들다. 링컨은 미국 전 대통령이 했던 말이다. 약속을 하기 전에 먼저 시간이 충분한지 능력이 있는지 일어날 모든 결과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만일 그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성급하게 호언장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에 따른 결과는 오로지 당신 몫이다. 결과는 당신 몫이다. 속도를 줄이고 인생을 즐겨라. 너무 빨리 가다 보면 놓치는 것은 주의 경감뿐만 아니라 어디로 왜 가는지 모르게 간다. 가수 에디 켄턴. 6장에 천천히 성공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벼락부자가 아닌 것은 선물이 아닌 저주다. 이 세상에 벼락부자가 되는 것은 선물이 아닌 저주다. 벼락부자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은 능력도 돈도 지위도 없으면서 던나라의 꿈만 바라보고 살아간다. 바로 벼락부자가 되는 것이다. 문제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허황된 꿈을 꾼다는 것이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게으름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지런히 움직이고 노력하면 내면을 달릴 생각은 하지 않고 오로지 하루아침에 쉽게 정상에 오르기를 원한다. 단 한 방으로 모든 명예와 지위를 얻기를 원하는데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들은 늘 하루아침에 자신의 신분이 변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고 그 어떤 노력이나 행동도 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막상 일이 틀어지면 모든 실패의 원인을 외부로 돌린다. 오랜 시간의 열등감에 빠져서 지낸 사람들에게는 이런 완성이 유일한 마음의 안식처이자 위안이 되기도 한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벼락부자를 꿈꾸면서 주식에 투자하거나
복권을 사들인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지닌 사람 중에서 19은 자주를 맛본다. H는 대학 졸업 후에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인기 연예인들처럼 되고 싶었다. 그 눈의 연예인들은 사람들의 주목도 받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으니 좋아보였다. 하루는 길을 가다가 의인의 복권 판매점을 발견하고 중에서면서 한번 해보자는 마음에서 몇 개를 샀다. 당시 개화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판매점에서 난생 처음 복권이 2,000원짜리 당첨되었고 처음 당첨의 맛을 본 후로 자연스럽게 거기에 빠져들었다. 며칠 후에 1만원 그리고 더 얼마 후에 또 3만원짜리 당첨되면서 씀씀이도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다. 그는 스포츠 복권, 연금 복권 등 가리지 않고 매일같이 닥치는 대로 복권을 사들였고 복권 구매방에 도전하기라 하듯이 정신을 못 차리고 매일 복권 판매점을 찾았다. 낮에는 즐거웠지만 밤에는 복권 당첨되는 승승을 하느라고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점점 가난해졌다. 아니뭐 자식들이 모두 그에게 그만하라고 그랬지만 그는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다. 수중에 있던 돈이 바닥이 나자 그는 체면도 포기한 채 아내에게 집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오게 하고는 그 돈으로 또 복권을 샀다. 제일 많이 산 날에는 하루에 수십만원을 쓰기도 했다. 결국에는 3천만원가량의 빚을 지게 되었고 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졌다.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는 것은 모든 복권이들의 꿈꾸는 미래다. 그들은 모두 그런 행운이 자신에게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아주 미미하다. 그런데도 거기에 중독되어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자신도 언젠가는 하루아침에 돈 멍석이 위에 앉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한다. 돈은 자신의 힘으로 노력해서 부를 얻을 때 가장 떳떳하고 값진 것이다. 노력 없이 갑자기 많은 돈이 생긴 게 꼭 좋은 일은 아니다. 얼마 전 대만 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대만 지령에 거주하는 피해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에서 조카가 자신의 복권을 훔쳤다고 생각하여 청구하다가 결국 경찰에 청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조사기로 놀랍게도 그는 3년 전에 16억 원 상당의 복권에 당첨되어 대리를 얻는 것을 결혼하고 집과 차를 산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 돈을 엄청 많이 써버린 탓에 금세 통장 잔고가 바닥이 났고 거인도 자취를 감춰버렸다. 또다시 과거에 관했던 시도로 들어간 그는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마치고 사회로 복귀한 지 얼마 안 된 전과자였다. 단순히 본인이 운이 없어서라고 생각하고 또다시 복권을 사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들 전에 썼던 복권이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자 그는 조카가 가져가 또 의심하기 시작해서 두 사람 사이에서 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싱그러웠고 출동 경찰은 그의 오토바이 번호판이 없는 것을 확인해서 훔친 차량이라고 여기서 그를 경찰서로 데려가서 조사를 벌이고 법적인 처벌을 기다리는 상태였다. 그는 또다시 가난뱅이가 되었고 부자가 되려 했던 꿈은 산산조각이 났다.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는 서프라이즈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그 어쩌면은 선물이라는 저주가 될 수 있다. 갑자기 많은 돈이 생기면 세상에 아기를 가득 찬 것처럼 보인다라고 누군가가 말했던 것처럼 여행간 돈이 많아지면 나와 가까운 사람은 모두 돈만 보고 나쁜 의도로 내게 접근한 것처럼 느껴진다. 심지어 누군가가 내 이름을 친절하게 부르기만 해도 돈이 필요해서 그렇다고 의심을 한다. 포부에서 발표하는 소위 부자 중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파이에 기대어 성공을 거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드넓은 바다도 무서운 물방울이 하나씩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조지 소로스나 워린 버핏 등 월가에 투자하고 서들의 재산 역시 결국에는 하나의 거리가 쌓여 만들어진 것이다. 지난 수십 년의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의 부도 누릴 수 없을 것이다. 하루아침에 억만장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금 당신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고 열심히 일하라. 당신의 손으로 직접 노동의 성과를 읽어라. 수확이 많지 않을지라도 그건 모두 당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다. 노력에만 매일 전진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반드시 당신이 원하는 성공은 찾아온다. 그래서 진정한 성공을 만들어봐라. 말이네요.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이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우리의 인생은 각각의 단계에서 서로 다른 것을 경험한다. 인생 그곳에서 수많은 출발선이 놓여 있다. 한 남자가 꿈은 하나의 커다란 나무 밑에서 한 여인을 만나기로 했다. 한참 기다려도 여인은 오지 않았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옆에 있는 긴 의자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그것은 손목시계였다. 그는 시계를 손목에 차고 시계에 침을 흔들어 보았다. 그런데 어느새 여인이 자기 앞에 서 있었다.
그 시간을 빨리 가게 하는 시기였다. 그는 생각했다. 지금 이 아가씨와 결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는 다시 시계침을 살짝 흔들었고 둘은 곧바로 결혼식장으로 들어가서 결혼을 했다. 또 한 번 시기를 흔들자 순식간에 두 아들을 태어났다. 그는 계속해서 시기를 흔들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있었다. 그제 그는 자신이 한 짓을 후회했지만은 시기의 시간을 늘리는 기능은 없었다. 우리가 숨 돌릴 틈도 없이 바쁘게 삶을 쫓아갈 때 삶은 우리에게서 멀어진다. 세계적인 가수 존 레논이 했던 말이다. 현대인들은 모두 빠름을 선호한다. 밥을 먹어도 패스트푸드를 즐기고 여행을 가도 고속열차,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빨리 이렇게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빠른 삶을 초월수록 생활하는 질서를 잃어버리고 엉망이 된다. 빨리빨리 하는 게 뭐가 어때서요? 시간도 아끼고 좋은 거 아니에요? 시간을 절약하는 것도 맞다. 문제는 시간을 절약했다면 그만큼 쉬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지 않다는 데에 있다. 2012년 양조위의 비둘기먹이 주기 논란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한 네티즌이 SNS에 올린 글에 의하면 양조위는 답답하고 심심한 내리면은 공항에 가서 적당한 시간 뒤에 항공편을 골라 타고 날아가서 해외에서 시간을 보냈다. 비행기를 타고 런던에 가면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다가 광장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고 또 별다른 일정 없이 저녁 비행기를 타고 다시 홍콩으로 돌아오는 시기였다. 그러면서 그런 게 진정한 삶의 여유가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글이 네티즌 세계에서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양조위는 한때 낭만가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고 결국 이에 대한 해명을 하기까지 이르렀다.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죠. 나중에 모든 게 무료하게 느껴져서 그런데 런던에는 간 적이 없고요. 뉴욕에 가서 며칠 쉬다가 왔습니다. 비둘기에게 먹이를 준 적도 없고요. 물론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고 싶었다면 정말 그렇게 했을 거예요.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일부러 왜 저에게 집을 구했어요? 출근하면서 드라이브를 하는 기분을 느끼고 싶었거든요. 마윈이 했던 유명한 비유가 있다. 오늘의 최악이었다면 내일은 더 최악이지만 모레 정도는 성공이 허전한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이 내일 밤에 죽는다. 이것저것을 이걸거리며 기회를 탐색하느라고 너무 많은 걸 필요 없다. 천천히 한 걸음 그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 언젠가 행운을 만나게 된다.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기회는 당신의 발밑이나 곳에 언제나 존재한다. 그래서 누군가는 나는 항상 평온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천천히 하려고 애쓴다. 관성형 꽃을 보는 것처럼 천천히 나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지도 모른다. 평정심을 지닌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크게 놀라지 않고 농부처럼 꾸준히 착실하게 일한다. 농부처럼 일한다는 게 뭘까? 조금씩 내지 않고 농작물을 돌보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수확은커녕 어린 새싹들을 다 짓밟아 망가뜨릴지도 모른다.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 성급하면 일을 그르치기만 할 뿐이다. 조그만 마음을 버리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낼 수가 있다. 바쁜 사람이 많은 돈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마음만 더 복잡해질 뿐이다.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조급함을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에게 맞는 속도를 찾아 걸어가야 한다. 자기에게 맞는 속도를 찾아서 걸어가자.